양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16번 환자 어제 ICU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대단하세요. 역시 양 선생님께 그 정도 수술은 식은 죽 먹기였네요. 그땐 선생님이 너무 저돌적인 건 아닌가 싶었는데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데요. 제 수술 방법이 위험하긴 했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환자를 살린 거예요. 또 그 말씀. 양 선생님은 정말 환자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뭐든지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어서 들어가 보세요. 늦겠어요. 제 고향에서 호두를 보내왔어요. 사무실에 뒀으니 다들 마음껏 드세요. 희철이 형, 엄마, 깜짝 놀랐잖아, 혀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지 말라고. 놀란 척하긴. 상자 훔치고 수수께끼를 보낸 것도 다 형이 한 짓이죠? 그런 일을 꾸몄을 때 제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을 텐데요. 스핑크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어떻게 알아챈 거야? 제가 수수께끼 풀러 다닐 때 미행했잖아요. CCTV는 잘 피했는데 유리에 비친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한 걸 보니 내 휴대폰에 감시 프로그램 깐 거죠. 그 프로그램 설계에 저도 참여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번에 왔을 때 제 친구에 대해 말하기도 했었고요. 전에 저한테 그 친구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그랬구나. 역시 난 의사라 너 같은 전문가에겐 안 되나 보네.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3년 전 형이 미림시에 오고 정확히 2달 후에 스핑크스가 나타났죠. 그 후 스핑크스는 수수께끼 내기로 미림시 탐정들을 절반 가까이 물리치며 전설이 됐고요. 형은 의사만 하기에는 아까운 실력이에요. 오바야. 의사는 내 천직이라 다른 직업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도 네가 추천해준 탐정 소설을 많이 읽었더니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게다가 병원같이 비밀이 쉽게 드러나는 곳엔 그걸 캔에서 파는 놈들이 있잖아. 그래서 한가할 때 그런 놈들 혼쭐 좀 내주려고 수수께끼를 냈지. 그럼 바쁠 때는요? 바쁠 땐 평범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범죄자들을 신고했고. 잡담은 그만하고 상자나 돌려줘요. 안 돼.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겨우겨우 훔쳐낸 거란 말이야. 형도 참 어딜 가나 인복은 있네요. 에이, 뭘. 난 그냥 너에 대해 한두 마디 한 게 다야. 이건 내 인복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연이 깊은 거지. 형들 마음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겨우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도는 건 무책임한 짓이죠. 상처 주지 않으려면 저번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바로 사라졌어야 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3년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시가 내려왔어. 오늘부터 내가 네 주치의야. 먼저 그것부터 먹어보고 한 달 뒤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자. 새로운 치료법? 그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죠? 전보다 2달 더. 2달?
2달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 하루만 더 있어도 새로운 기술이나 치료 수단을 찾아낼 수 있어.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그런 걸로 그 애를 희망 고문할 순... 가능성으로 충분해. 그때도 가능성은 낮았어. 하지만 난 널 살려냈잖아. 지금도 할 수 있어. 언제 죽을지 걱정 말고 가서 그의 옆에나 있어줘. 네가 놓고 온 반지 찾아왔어. 그땐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서류랑 상자 속 물건들을 봤어. 커팅, 세공, 디자인. 그렇게 오래 공들여놓고 8년, 아니 24년인데 진짜 포기할 수 있겠어? 미림시로 복귀 신청했을 때 임무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었어요.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고요. 그 애를 보는 순간 흔들릴 게 뻔했거든요.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겠죠. 욕심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애한테 상처와 슬픔만 남기겠죠. 적당한 핑계를 찾아서 그의 곁을 떠날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바꾸고 미림시에 남아서 임무에만 집중하려고요. 그 전에 그 애랑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요, 형. 전 그걸로도 만족해요. 강혁, 너... 우리에겐 죽음이 별거 아니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일 뿐이에요. 형도 받아들이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난 싫어. 전화부터 받아봐. 강혁, 방금 그 문자는 급하게 보내느라 미처 준비 못한 게 많아. 어설퍼 보이는 부분은 좀 도와줘. 형도 참 뻔뻔하네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잖냐. 자, 받아. 어제 택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가 그럴싸한 이유를 꾸며서 그 애한테 설명해줘. 퍼즐? 음. 내 퍼즐 뒷면엔 뭔가 있는데?
혹시 어렸을 때 하늘의 정원 퍼즐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아니야? 그때 너 4분의 1 정도 맞추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소리 질렀잖아. 근데 그거 진짜 퍼즐 때문이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오늘 하늘 부분은 나한테 맡겨. 이 문자 보호들을 맞췄을 때 나오는 그림에 수수께끼가 있지 않을까? 진짜네? 당연하지. 그럼 완벽해. 흑역사는 들추지 말아줄래? 됐어. 아니, 나도 다 컸거든.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참, 올림피아드 개최지가 프라하잖아. 너 거기 좋아하지 않아? 부러울 게 뭐 있어. 상금 받으면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같이 프라하 여행 가자.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지.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아니야. 어때? 그럼 결정한 거다. 내가 상금 받아오면 우리 같이 프라하 가는 거야. 너하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열여덟 살. 그럼 2년이나 남았잖아. 그냥 이번에 가지. 그래도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이번 상금은 모아뒀다가 그때 쓰지 뭐. 나한테 맡겨.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밖에서 뭐해? 맞아. 내일이면 드디어 너랑 아버님, 어머님 다 만날 수 있겠네. 어? 아니야, 괜찮아. 도착 시간이 너무 일러. 게다가 주말이잖아.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알았어. 그럼 오늘은 일찍 자. 그럼 자기 전에 프라하 천문시계탑 종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제 1분 뒤면 프라하는 12시거든. 그 뒤로 혼자 프라하에 다녀온 적 있어? 날 미안해. 요즘 해외로 가기가 좀 바빠서. 음.
그랬지. 그전까진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서 나도 내가 그렇게 수다스러운지 몰랐어. 나도야. 네가 보낸 거 다 모아뒀어. 그림을 보고 알파벳을 맞춰야 하나 봐. 그렇게 나오는 단어가 정답이겠네? 간단해. 모양을 봐. 봐봐. 오른쪽 이 L 모양 그림이 9개 칸에서 알파벳 E가 들어있는 프레임 같지 않아? 맞아. 단서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퍼즐에 다른 정보들도 있다는 말이겠지? 숨겨진 정보는 뭘까? 프라하? 시계? 아니면 어? 거기였구나. 당근 기억하지. 근데 거기인 줄은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럼 바로 가보자.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 뒤로는? 내가 상경한 뒤에도 여기 왔었어? 그럴 리가. 나 방탈출 되게 좋아해. 수수께끼 때문에 여기 온 것만은 아니야. 이번 기회에 우리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표 사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미안해. 미안해. 미래도 그렇고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야. 직원이 편지를 줬어. 들어가기 전에 열어보래. 탐정이 되어 의뢰를 받아라라니. 이거 몰입감 장난 아니겠다. AI 로봇한테서 임무 받기는 처음인데?
근데 이상한 건 로봇한테 일부 기억이 남아있어. 날짜, 시계, 메모 시스템에 차례로 알림이 뜨더니 그 뒤로 매일 똑같은 알림이 뜨고 또 로봇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펜을 잡는데 인간에게는 습관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기억을 잃어도 이건 그대로 남아있거든? 이거 말고도 로봇에서 3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컴퓨터 바이러스도 발견됐대. 그 바이러스가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 정답은 가서 조사해보면 알 수 있겠지? 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게임이 출시된 뒤로 지금까지 우편 소인을 바꾼 적이 없대. 딱 이것만 알려주고 더는 말 안 하겠다는 표정이더라고. 나도 살짝 기대된다. 가자. 진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네? 근데 돈을 아끼려던 건 아닌 것 같아. 설정이 꽤 빈티지하긴 해도 전혀 조잡하지 않잖아. 그리고 여기 사진들도 봐. 사진 속 7, 8살로 보이던 여자아이가 자라서 20살 정도가 됐어. 2046년으로부터 10년 전이면 지금 우리 또래 정도겠네? 그리고 이 사진 속 메달 좀 봐봐. 맞아. 꼭 내 골동품점 같아. 아참, 아까 의뢰서 안에 사진이 3장인가 있지 않았어? 그게 수수께끼일 거야. 꺼내봐. 그거라면 아까 그 편지에 답이 있었어. 편지에서 날짜, 시계, 메모 시스템에 차례로 알림이 뜬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날이 특별한 날이겠네?
다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사라진 부분을 찾아야 새로운 수수께끼와 단서를 조합해낼 수 있나 봐. 일단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사라진 부분은 금방 나오겠지. 어디 보자. 우리가 아까 본 물건 중에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더라? 맞아. 이 방에 사진이 엄청 많은 걸로 봐서 분명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가족일 거야. 그럼 첫 만남 같이 뜻깊은 날에는 분명 기념 촬영을 했겠지? 빙고! 그러니까 우리더러 놀이공원 불풀장에 가보라는 건가? 맞는 말이긴 한데 추리 결과가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단서를 찾아 나오시다니. 다른 손님들은 거의 1시간 이상 안에서 고민하시거든요. 일회서 내용을 보면 이번 수수께끼가 밀실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라도 있어요? 글쎄요.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다 왔다. 우와, 대박이다. 볼풀공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역시 아직도 볼풀공 좋아하는구나. 아까도 사진 보자마자 딱 여긴 줄 알더라니. 우리 어렸을 때도 놀이공원 오면 넌 바로 볼풀장으로 직진했잖아. 봐봐. 저기 미끄럼틀 있는데 가서 놀자. 어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걸어 다니면 되잖아. 어쨌든 밀실 수수께끼의 단서는 여기 있는 거니까.
분명 저게 맞을 거야. 나한테 생각이 있어. 잠깐만 있어봐. 맞아. 저 찍찍이 뗄 수 있나 한번 뛰어보자. 아까 성인은 못 논다고 했지만 스핑크스랑 관련 있으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봐. 조금만 더 높이 뛰어봐. 어떻게 옛날보다 더 못 뛰는 것 같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다음엔 분명 성공할 거야. 그것도 일리 있네. 어디 보자. 아, 알겠다. 사진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어깨에 앉으랬지 누가 목조를 해? 내 오른쪽 어깨만 잘 잡아. 안 떨어지니까 걱정 마. 이젠 찍찍이 뗄 수 있겠어? 알겠으니까 흔들지 말고 균형 잘 잡아. 어? 가끔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재밌네. 다른 것도 해볼래? 저기 봐봐. 볼풀장에서 베개 싸움도 할 수 있나 봐. 왜 그래? 피곤해? 그러게. 왠지 맞춰진 시간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벨, 쿠쿠링. 알람 소리가 뻐꾸기 소리인가 봐. 너무 조급해하지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아가씨의 아침, 점심, 저녁이 매일같이 평안하길. 나만의 방식으로 아가씨의 시간을 기록하고 그 속에 숨겨둔 비밀을 뻐꾸기가 털어놓기를 기다립니다. 알람 화면에 있는 글인데 이것도 세이가 쓴 수수께끼 단서 같아. 내 생각엔 알람 시스템 하단의 글이 수수께끼 단서 같아. 나만의 방식으로 아가씨의 시간을 기록하고는 알람 시간을 조절해보라는 말 같은데? 알겠다. 진법으로 바꿔야 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다 십진법이지만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거든. 그걸 십진법으로 바꾸면 1520이지. 사실 이 방에 시간과 뻐꾸기랑 관련된 물건이 또 있어. 맞아. 역시 우리 왓슨이야. 여긴 시계가 더 멈춰있네. 우선 건전지부터 찾아보자. 다시 잘 생각해보자. 이 시계는 밤낮 구분이 없어서 3시가 꼭 오후 3시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는 건데? 정답은 알람침, 초침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모양새나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 카드 5장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밀실 수수께끼에서 어둠이란 말이 나오면 불 끄고 자외선 랜턴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 글자를 찾으면 돼. 자외선 랜턴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이음매 부분에 숫자가 있어. 방 안 어딘가에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다는 말일 거야. 밀실 수수께끼 하면 물건 찾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관련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 여기 소리가 달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어.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바로 내려갈게. 겁먹지 말고 기다려. 뭐? 단서가 진짜로 거기에 있었구나. 알겠다. 키스라는 책을 찾아야 해. 지하실을 탈출하는 방법이 그 책에 있을 거야. 내려가서 말해줄 테니까 우선 책부터 찾자. 알겠지? 잠깐만! 아니, 너 혼자 지하실에 있으면 무서울까봐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자. 아, 아니면 노래 불러줄까? 뭐 불러줄까? 작은 별? 예전에 네가 무서워할 때마다 나한테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아, 그거? 우리는 정원에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함께 책을 읽었다. 이건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걸 암시해.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랑 네가 말한 그림에 부합하는 문자가 있지. 맞아. 그리고 네가 말한 빛나는 점은 점자로 키스라는 뜻이야. 비밀은 눈앞에도 있고 책 속에도 있다고 했다. 눈앞은 네가 본 튤립 그림을 말하는 거고. 똑똑한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어디 다친 데는 없지?
그냥 나 안심시키려고 그런 걸까 봐. 진짜 괜찮아? 어디 쓸리거나 삔 곳도 없고? 다행이다. 그나저나 너 되게 침착하다. 전엔 캄캄한 걸 무서워했는데. 겨울에 빨래 널다가 베란다에 갇혔었다고? 언제? 그래서 베란다에 갇힌 거야? 그러면 휴대폰은? 옆집은? 큰 소리로 외치면 옆집에서 듣고 신고해줬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거 강화유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깼어? 안 다쳤어? 강화유리가 일반 유리처럼 날카롭게 깨지진 않지만 부스러기가 있잖아. 안 베었어? 많이 다쳤어? 아프진 않고? 너 그때 집에 혼자였을 텐데 상처는 어떻게 처치한 거야? 넌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출장 가시면 약상자 채워놓는 걸 항상 깜빡했잖아. 혼자 있을 때 약상자에 요오드랑 거즈는 넉넉하게 있었어? 휴일이라 택시도 잘 안 잡혔을 텐데 병원은 어떻게 갔고? 거실도 온통 유리 조각이었을 텐데 다친 몸으로 혼자 어떻게 치웠니? 휴일이라 수리도 못했을 텐데 베란다 문도 없이 추웠겠다.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상관없다니? 그렇구나. 믿지. 믿어. 그런데
미안. 너 혼자 그 많은 일을 전혀 몰랐어. 그치만 이건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 AI 로봇이 딥러닝은 할 수 있겠지만 감정을 가지는 경우는 없어. 더군다나 사랑이라면 더더욱. 튜링 테스트에 따르면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한 말인데. 이게 세이가 찾으려는 기억이겠지. 세이는 로봇이라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리웨더를 잊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로 삭제 명령을 교란시켜 기억을 되찾을 만한 단서를 남긴 거야. 아까 의뢰서에 있던 우편 소위는 2046년에 찍혔는데 일기는 2043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어. 3년이나 지났으니 마리웨더는 이미 그래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안 그랬다면 벌써 세이를 찾아왔겠지. 그럼 세이도 기억을 되찾았을 거고. 마리웨더가 뭔가 다른 방법을 준비했겠지. 누군가를 속일 방법은 많으니까. 그래야 세이가 더 행복할 테니까.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즐겁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만 새드엔딩이면 다른 한 사람은 해피엔딩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그건 희생이 아니라 그녀 나름대로 세이의 행복을 빌어준 것뿐이야. 마리웨더는 더 이상 세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 상대에게 고통을 안겨주느니 차라리 이게 더 나아.
난 미안. 알아. 네가 새드 엔딩 제일 싫어하는 거 잘 알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스토리 때문에 괜히 우울해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나가자고. 맨날 달달한 게 힐링하는 데는 최고라 했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어때? 어서 가자. 패턴이랑 밀실 바닥에 깔려있는 장치랑 연관이 있어 보여. 그럼 이 숫자들은 바닥 장치 다음으로 나오는 수수께끼라는 말이겠네? (800) (3) (2) 여기 이 숫자들이랑 관련된 게 그러면 2랑 3은 책장의 배열일 수도 있겠는데? 나무 상자와 함께 있는 걸로 봐선 이 책은 비밀번호와 관련 있는 게 분명해. 또 제목이나 저자의 이니셜을 알파벳 표에 있는 번호에 따라 숫자로 변환할 수도 있어. 실망하지 마. 안 되는 거 몇 가지는 걸러냈잖아? 봐봐. 책에 빈 라벨지가 있어. 일부러 여기 붙여둔 걸로 봐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책장의 일련 번호도 이상해. 책장은 10 몇 개뿐인데 왜 일련 번호가 800인 걸까? 라벨지는 보통 도서관 책에만 붙이는데 이건 도서관 책이 아니잖아. 그나저나 이 책장이랑 책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도서관 책들은 다 도서 분류법대로 분류돼 있잖아. 내가 백과사전인 거 잊었어? 세상에 다양한 도서 분류법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국제 십진 분류법이야. 여기 책장이랑 파일, 서적들이 놓여 있는 걸 보면 이 분류법을 따른 것 같아. 아이로봇은 미국의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단편 SF 소설이야. 국제 십진 분류법대로라면 단편 소설의 분류 번호는 82-32겠네? 세이가 찾으려는 기억은 분명 여기 들어있을 거야.
3년 36개월 1096일 26,304시간 157만 8,240분 9,469만 4,400초 매 순간에 웃으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3년 뒤에는 결국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래도 결국엔 상처받는 걸. 방탈출 카페엔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놓을 거야. 조금만 찾아보면 스핑크스가 언제 왔는지 알 수 있겠지. 저기 사다리가 있어. 가서 가져올게. 방금 오셨던 손님의 CCTV 기록이요? 어쩐지 두 분 다 빨리 클리어하시더라니. 역시 대단한 분의 친구답군요. 네, 사실 그분이 한 달 전에 메일로 이 밀실 설계안을 보내주셨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 메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 메일 제목이 첫사랑을 찾는 방법이라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해봤는데 정말 첫사랑을 찾았지 뭐예요. 바로 옆 볼풀 테마존의 책임자더라고요. 스핑크스. 실망하지 마. 괜히 스핑크스겠어? 절대 뻔한 흔적을 남겼을 리 없지. 방금 옆에서 들었는데 혹시 두 분 전에 기업 퍼즐하러 오신 손님을 찾고 계신 건가요? 생김새는 못 봤지만 그 손님이 떨어뜨린 카드 지갑을 주었어요.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막막했는데 아시는 분이면 그 카드 지갑 좀 전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카드 지갑을 락커에 둬서 여자 탈의실에 있는데. 잠깐만.
운이 좋았지. 일터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말이야. 내 아들을 깜빵에 쳐놓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녀는 어디로 이사 갔어? 당장 주소 내놔! 내 딸한테 옥살이를 시키다니 배가 망신시켜주겠어. 입 닥쳐! 경고하는데 빨리 부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법정에선 똘똘한 척하더니 꼴 좋군. 죽고 싶어 환장했군! 괜찮아? 한 명 더 있다고 뭐? 덤벼! 좋네. 꼬리 구해주는 남자도 있고. 아. 입 다물어. 힘들었겠다. 소속 말고 너 말이야. 저 사람들 지금까지 저러는 거 보면 그때도 나쁜 짓 꽤나 했겠는데 본가에?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었지.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왜 들고 다니겠어? 습관이 됐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골목길은 안 간다고? 아까 골목길에서 그런 일 당한 거잖아. 그리고 아까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 지금 진지해. 아니, 내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너는... 예전엔 맨날 내가 사과하고 달래줬잖아. 나도 가끔 네가 달래줬으면 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기분 되게 좋다. 네 말이 맞아. 나 돌아왔잖아. 내가 옆에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 그러게. 확실히 그 자식인데? 형이 일부러. 아, 그냥 스핑크스가 우릴 도와줬구나 싶어서. 오늘 내가 그 자식들한테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깨달은 바가 있겠지. 보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럼 이제 수수께끼를 풀고 스핑크스 물리치러 가보자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야. And if thou wilt remember, and if thou wilt forget. say의 대답은 분명 remember겠지. 아니야. 알파벳 하나를 이진법 코드로 바꾸면 8자리야. remember는 8자리니까 단어를 통째로 이진법으로 바꾸면 64자리가 돼. 있어. 모스부호도 이진법을 활용한 거야. 우선 리멤버를 모스부호로 변환한 뒤에 다시 0과 1을 모스부호의 단음과 장음으로 구분하면 그럼 변환된 숫자는 010, 0, 11, 0, 11, 1000, 0010인데 그리고 이 숫자들을 다시 십진법으로 변환하면 39810이야. 이건 약속의 증표잖아. 그 사람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알려주겠다고 맹세했거든.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 뭐든 다 이야기해주고 내가 외국에 있을 때도 소식을 끊임없이 보내줬지. 하, 8년 만에 만났더니 그 애가 약속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아서 아쉬울 뿐이야. 베란다에 갇힌 것도 유리에 베인 것도 위협받은 것도 안 알려주더라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8년 동안 자취를 감춰서 그 애가 모든 걸 혼자 이겨내도록 내버려뒀거든. 그래서인지 그 애는 강한 척을 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으니 2번 다신 떠나지 않을 거야. 단지 그 애가 다시 약속해줄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든 나한테 알려줘. 베란다에 갇히든 귀찮은 사건을 맡게 되든 말이야.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한테 알려줘. 내가 왔으니까 너도 이젠 혼자가 아니야. 고집 부려도 좋고 외로워해도 좋고 무서워해도 좋아. 내가 언제나 옆에 있을게. 약속한 거다. 맞다.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곳 있어. 가보면 알아. 이래야 재밌지. 자, 손 이리 줘.
자, 입장료도 냈으니 변호사님은 걱정 마시죠. 낮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못 놀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신나게 놀아보자고. 우린 어른이라고 서로 눈치 주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왓슨 씨, 저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맘껏 놀아보시겠어요? 그래. 오케이. 타, 안전벨트 매고. 이제 오다니 재밌게 놀았나 보네. 형, 집에 보안장치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위험해요.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려 했는데 데이트 방해할까 봐. 이거 돌려줄게. 예전의 행동으로 봐서는 이것도 캐비닛에 넣어둘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원래 그럴까 했는데 너한테 개과천선의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지. 어쨌든 프로포즈 같은 건 본인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도 네가 그 애를 떠나려고 한다면 내가 직접 그 친구한테 이 반지를 주고 너와 삼자 대면 하려고 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환자라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과감하게 질러보는 게 내 진료 스타일이야. 게다가 너 같은 환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극해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긴다고. 됐어요. 떠나지 않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상자나 돌려줘요. 옆에 있기로 마음도 먹었겠다. 그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도 하나씩 보내줄게. 괜찮지? 형, 부탁할게요. 난 예의 차리고 싶어요. 무단 침입 같은 건 싫다고요. 내가 못 뚫는 곳 없다는 걸 형이 더 잘할 텐데요. 혁아, 다 널 위한 거야. 진짜라니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상자를 돌려주면 넌 그 애한테 스핑크스를 물리친 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우리 둘이 짰다고는 못할 거 아냐. 노려보지 말고. 물론 내 자작극이긴 하지.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분명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오늘 나 덮어주려고 거짓말했지? 사랑하는 여자를 속인다는 거 찝찝하지? 천천히 해. 이 연극을 완벽히 마무리 지어야지. 좀만 참아. 그래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잖아. 그리고 상자는 나한테 있으니까 데이트할 구실도 있고 꽤 그럴듯하잖아. 그만해요. 알았어. 건강검진 스케줄 책상에 뒀어. 시간 맞춰 와. 난 우리 와이프가 야식해놨대서 가봐야겠다. 형, 오늘 고마웠어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뿐이야. 결정은 너 본인이 하는 거지. 그때 내가 널 살린 것처럼 지금도 난 할 수 있어. 날 봐서라도 힘을 내, 임마. 아직도 하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되게 소중한 건가 보네. 너 수술할 때 그걸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알아? 나랑 다른 의사들까지 사내 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손이 펴지지 않더라. 어렵게 손을 펴서 보석을 빼내자마자 네가 벌벌 떨면서 울부짖는 거야.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재빨리 다시 쥐어줬어. 네가 악이야? 이 돌멩이가 네 애착 인형이라도 돼? 하지만 이 돌멩이 덕 좀 본 건 맞아. 다시 손에 쥐어주니까 네가 살고자 하는 게 눈에 띄더라. 아니었으면 네가 체내에 있는 독가스를 흡입해서 내가 허준이라 해도 못 살렸을 거야. 이 돌 정말 신기해. 일부러 조각한 게 아닌데도 안에 하트 모양 루비가 들어있었잖아. 이걸로 청혼하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잠깐. 이 자식 이걸로 프로포즈 반지 만들려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여자친구는 언제 생긴 거야? 내가 연애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전엔 있었고? 누군데? 몇 살이야? 어떤데? 예뻐? 그게 선생님, 어린 친구 겁주지 말아요. 혁이는 임무 중에 우연히 만난 운명의 여신과 사랑에 빠졌대요. 그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국적인 절세미녀 있잖아요. 짜릿하고 낭만적이라니까요. 아주 드라마를 쓰시지 그래요. 하이, 부끄러워하긴. 자, 선배의 사랑이 담긴 격려야. 루비 안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 이 큐빅들을 옆에 박으면 훨씬 예쁠 거야. 원래 내 여친한테 주려던 건데
이 다리로는 집 만들 테니까. 넌 잘해서 나중에 나 국수 먹여주는 거나 잊지 마. 현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네. 그 애가 겪은 일들을 듣고 나니까 막.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손 놓고만 있지 않을 거야. 약속했으니까.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고집 부릴 때나 모든 시간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려면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의 곁에 평생 머물고 싶어. 안 된다면 가족으로라도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게.